자, 이번엔 첫 번째 실험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염산을 만들 때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합니다. 자, 이 장갑은 내화학 장갑이라 해서 산염기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손을 보호하는 장갑입니다. 자, 먼저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을 20ml를 넣을 텐데 넣어 보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두고 눈높이를 맞춰서 눈금을 읽어야 됩니다. 현재 10ml입니다. 10ml 넣고요. 다시 또 자, 10ml를 넣겠습니다. 자, 평평한 곳에 놓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읽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마그네슘을 넣어야 될 텐데요. 마그네슘은 이와 같이 마그네슘 리본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잘라서 0.3g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을 넣자마자 이 안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현재 질량이 얼마냐면 191.5입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를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생성된 기체가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점화기를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자, 점화기를 펑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펑 소리가 나는 기체는 바로 그렇습니다. 수소 기체입니다. 자, 수소 기체는 일명 가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잘 타는 기체죠. 산소와 적당한 열이 제공되면. 자,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아까는 191.6이었는데 현재는 191.3입니다. 질량이 줄어들었죠. 그럼 실제로 질량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죠.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을 우리가 알고 연소 반응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즉 원자 배열이 변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더라도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은 보존된다고 했는데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해서는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성립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열린 공간, 즉 공기 중으로 생성된 기체가 날아가 버리면 정확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를 닫힌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닫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인 경우는 이렇게 여기다가 풍선을 씌워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험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에서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갑을 끼고요. 현재 질량이 165.9입니다. 이 안에는 20ml 염산이 든 삼각 플라스크와 그다음 0.3g의 마그네슘과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염산 안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어 보겠습니다.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고요. 자, 그러면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때 여기다가 풍선을 씌웁니다. 자, 풍선을 씌우면 이제 풍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풍선을 씌우면 풍선에 쪼그라들었던 풍선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안에서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기체가 모여 있습니다. 이 기체가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수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을 다시 측정하면 아까 우리가 측정했던 질량과 그대로 보존됩니다. 자,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소 반응에서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염산과 마그네슘과 같은 반응에서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서 실험했을 때? 닫힌 공간에서 실험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때 펑 소리를 냈다면 이건 수소 기체죠. 그 외에 수소 말고 다른 생성물은 원자 배열이 변했으니까 수소 위의 다른 원자인 마그네슘과 염화 이온이 결합했겠죠. 그래서 다른 생성물은 바로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우리가 공기 중에서 질량을 측정했더니 반응 후에 오히려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질량이 줄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수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고무풍선을 씌워서 했더니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면, 즉 밀폐된 용기나 도구를 사용하면 질량 보존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이 보존된답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응을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입자 모형을 나타내고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면 수소와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생성물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반응물은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표시하죠. 자, 그럼 입자 모형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입자 모형은 구형입니다. 구형. 자, 그러면 염산은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되어 있죠. 자, 마그네슘은 Mg라고 하고요. 수소 기체는 분자죠. 그래서 H2, 염화 마그네슘은 MgCl2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반응을 보니까, 입자 모형을 보니까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왜 닫힌 공간에서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가 공기 중에서 측정할 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지만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잘 보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반응 후에 수소 원자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염소 원자도 2개. 여기도 염소 원자 2개입니다.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원자 배열이 변해도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자의 수만 변하지 않을까요? 마그네슘이 반응 후에 구리가 됩니까? 됩니다. 자, 원자의 종류와 수와 원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염산 앞에 2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개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실험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했듯이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에서도 반응 전과 후에 원자 배열이 변해 새로운 분자가 생기죠.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더라도 원자의 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답니다. 단 염산과 마그네슘에서처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닫힌 공간에서 실험해야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